지금까지 이제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고 장기 기억화 되는지를, 그리고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지식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학습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혹시 공부법이 추가로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공부법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강의 듣기와 반복 읽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강의를 듣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보고 읽는 것 자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굉장히 공부가 잘 된다고 그 당시에는 느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책을 보고 이 실험 결과들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존에 고등학교 때 그 학창 시절에 메타인지가 없었는지 진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은 뇌 실험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TV 시청이나 수업 시간, 강의를 듣는 활동 등은 이제 뇌에 있는 이제 교감 신경계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고 있을 때조차 뇌가 이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됐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강의 듣기와 반복 이제 읽기를 할까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러분도 혹시 느끼시지 않았나요? 학창 시절 때, 아니면은 뭐 대학교 전공서적을 공부하거나 할 때 한 번 읽고 다시 읽어보면은 분명히 이거 대략적으로 내가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뇌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막상 시험을 보면은 얼핏 뭐 비슷하게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메타인지가 부족했던 거고, 이렇게 이제 뇌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신입사원 때 정말 꼭 회사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뭐 선배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다양한 업무들을 한 번에 수행하고 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그렇게 강조하는 심지어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뭐 심지어 뭐 양분 청취 실험이라는 그 실험이 있는데, 이제 이어폰을 헤드셋을 끼고 이제 한쪽 귀와 다른 쪽 귀에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을 이제 쏘아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쪽 방향에 대한 소리만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은 다른 한쪽에 나오는 정보 소리를 뇌가 의식적으로 무시하게 되면서 한쪽 소리만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그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는 잘 들리게 됩니다. 그게 뭐 칵테일 효과인가? 칵테일 파티 효과였나?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런 효과로 인해서 본인 이름은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는데요. 그 이름조차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작업대죠. 이제 해마에서 장기 기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업대 용량이 크면은 당연히 주의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 이름이 들리던, 내 욕을 하던, 내가 집중하고 주의하고 있는 것만 신경 쓸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의력이 높아지려면은 작업대를 늘려야 되고, 작업대가 늘어나려면은 당연히 많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작업대가 늘어난다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책에서도 나오는 건데, 무작위 숫자로 무슨 87349414802552 이런 식으로 한 15자리를 나열했을 경우에 사람들을 보고 외우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의 숫자 배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외우는데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배경 지식은 결국에는 작업대를 늘리는 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작업대가 늘어나야지 우리가 주의력이 깊어지고 모든 학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며 장기 기억으로 빨리빨리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인출 효과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우선은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공부법들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다음은 이제 장기 기억을 위한 이제 전략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시험 효과입니다.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런 방법이죠. 이제 여러 실험에서도 검증이 된 방법이고요. 이 효과입니다. 시험 효과를 통해서 장기 기억 이제 저장은 물론 이제 내가 뭘 알고 뭘 틀리는지 이런 메타인지까지 동시에 학습된다고 하니 이 시험 효과는 정말 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 기억 학습법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출 효과입니다. 이제 시험을 포함해서 암송, 요약, 토론, 발표, 글쓰기, 이제 말하기, 설명하기,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하는 거를 말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책을 읽고 이제 내 아이를 위해서, 미래의 내 아이를 위해,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인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하고 제가 요약을 또 따로 하고, 제가 만약에 책만 읽고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처럼 이런 기억, 내 메타인지 뿐만 아니고 이런 기억편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큰 그림이라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산 연습 효과입니다. 분산 연습 효과는 그 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제가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유명한 건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 그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의 곡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곡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10분 후부터는 이제 망각이 바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는 50%, 하루 뒤에는 70%, 그리고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망각을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까먹을락말락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잡아주고, 까먹을락말락 할 때 또 한 번 똑같은 걸 반복하고, 이런 띄엄띄엄 분산 연습 효과를 통해서 장기 기억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차 효과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경험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수학 문제를 뭐 풀다 보면은, 아니면 수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도형 문제나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다 보면은 개념이 이제 박히기 때문에 점점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지면서 장기 기억이 아닌 이제 점점 단기 기억에 머물고 마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교차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뇌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듦으로써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참조 효과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보를 자신과 관련시켜서 이제 뭐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말하고요. 이제 여섯 번째는 맥락 효과입니다. 이제 시험을 볼 때 맥락 효과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인분들에 대해서는 뭐 토익, 토플, 오픽 여러 가지 뭐 어학 시험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시험들의 이 맥락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미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 비슷한 시간, 비슷한 장소, 비슷한 유형, 비슷한 책, 뭐 이런 걸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전을 하면은 그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심상 활용입니다. 암기를 할 때 말 그대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심상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자체가 이제 반복적으로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2배가 효과가 있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조직화입니다. 조직화는 뭐 여러분도 예측하겠지만 이 분류를 하는 거죠. 이제 기억을 할 때 비슷한 속성끼리 이제 분류를 하면서 기억을 하면은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이제 방법 중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제 첫 낱말 조합 기법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미 고등학교, 중학교만 나오시면은 다 배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장기 기억을 위한 이제 효과적인 이제 학습 방법들을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이 장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살짝 느낀 점을 설명드리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부는 기억이 나고 거의 대부분은 잘 기억이 지금은 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오래돼서, 기억이란 존재는 오래되면 당연히 뭐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똑같이 오래됐는데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한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완벽한 공부법 이 책을 통해서 기억이 이제 뇌에 어떻게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 단기 기억이
이제 뭐 해마를 통해서 분류가 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1장에서 이제 뇌는 변할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을 얻었고, 2장에서는 이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었고, 이번 3장을 통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은 내 뇌를 정말 가소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당 내용은 정말 제가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면은 인출하고 있으니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당연히 제 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아들에 대한 이제 교육인데요. 비록 이제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때 이런 내용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정말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강의 듣기와 반복 읽기는 기본으로 했었고, 메타인지조차 굉장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자녀는 이런 과학적인 공부법을 통해서 제 자녀가 뭐 공부를 굉장히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을 자녀가 알고 그냥 시간을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만 사용해도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자녀 교육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업무 이제 학습을 하거나, 새로운 업무 학습은 뭐 요즘 시대의 4차 산업혁명에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변화되는 이 시기에는 어떤 부분, 어떤 부서든 간에 새로운 부분을 계속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장기 기억 플랜을 짜서 학습을 한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르게 습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후배들의 이제 뭐 교육용으로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장의 핵심 내용을 말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면은 잊기가 어렵다. 이 말은 고영성 작가님하고 신영준 박사님이 유튜브 뼈아대 채널이나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에서 굉장히 자주 말한 부분이죠. 저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방송을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